소띠 여러분 평생을 성실하게 묵묵히 일만 하며 살아오셨죠.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그저 자기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돈은 왜 이렇게 안 모일까요? 열심히 일하는데 손에 남는 게 없다고 느끼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들으시면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그리고 2026년 2월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쌓아온 복이 터지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777의 주파수가 은은하게 깔려 있습니다. 틀어두기만 해도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경험을 느낄 수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이번 달에 꼭 이루고 싶은 재물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서로의 에너지를 공유하면 실현 확률이 높아집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월 올라오는 운세와 재물운 특집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 2월이 소띠에게 특별할까요? 소띠는 흙의 띠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 저장하는 기운을 가지고 계십니다. 입춘이 지나면서 땅의 기운이 완전히 깨어납니다. 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면서 그 안에 숨어있던 보물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 보물이 여러분의 재물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2026년 2월 소띠 운세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병오년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하늘의 기운인 천간이 병화이고 땅의 기운인 지지가 오화입니다. 위아래 모두 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의 해라고 하면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소띠는 다릅니다. 소띠는 축토라고 해서 흙의 기운입니다. 명리학에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화생토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불이 타고 나면 재가 되어 흙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불이 흙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힘을 전해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2026년 병오년은 소띠에게 오히려 좋은 해입니다. 불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흙 기운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생금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흙 속에서 금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땅이 재물을 품고 있다가 내어주는 겁니다. 금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소띠의 흙 기운이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2026년 2월은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왜 2월이냐고요? 2월 4일경에 입춘이 옵니다. 입춘은 봄의 시작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입춘을 기준으로 한 해가 바뀐다고 봅니다. 겨울 동안 꽁꽁 얼어있던 땅이 녹기 시작합니다. 흙의 기운인 소띠에게 이것은 깨어남을 의미합니다. 마치 겨울잠 자던 곰이 봄이 와서 눈을 뜨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재물 에너지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여기서 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소띠의 육합띠가 쥐띠입니다. 자축육합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쥐띠와 소띠는 1대1로 딱 맞는 짝꿍 같은 관계입니다. 쥐띠는 물의 띠입니다. 2월은 입춘 직후라서 물의 기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물과 흙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진흙이 됩니다. 진흙은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물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소띠 여러분은 열심히 일했는데 돈이 새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건 그릇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물을 퍼 담아도 그릇이 없으면 다 새버립니다. 2월부터는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버는 돈이 이제부터는 새지 않고 차곡차곡 쌓입니다. 특히 로또나 복권 같은 횡재수는 흙 속에 숨어있는 보물과 같습니다. 땅을 파면 금이 나오듯이 여러분도 2월에 예상치 못한 목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보험금이 나오거나 환급금이 들어오거나 오래된 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로또에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소띠는 성실한 띠입니다. 투기나 도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월만큼은 다릅니다. 우주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안 사던 복권도 한번 사보세요. 하늘이 여러분의 손을 이끌어줄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날짜에 복권을 사시면 당첨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꼭 메모하세요. 2026년 2월 중에서 소띠가 로또나 복권을 구매하면 가장 좋은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날짜들은 명리학에서 토 기운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거나 육합 삼합의 기운이 모이는 날들입니다. 첫 번째 황금 날짜는 양력 2월 5일입니다. 음력으로는 정월 8일입니다. 입춘 바로 다음 날이라서 새로운 기운이 완전히 자리 잡는 날입니다. 쉽게 말해서 새 출발의 날입니다. 구매 시간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미시라고 해서 토 기운이 가장 강한 시간입니다. 흙의 기운인 소띠가 흙의 시간을 만나면 힘이 배가 됩니다. 두 번째 황금 날짜는 양력 2월 12일입니다. 음력으로는 정월 15일입니다. 정월 대보름입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은 음양의 균형이 완벽한 날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는 날입니다. 소띠는 땅의 띠라서 이날 땅의 기운을 최대로 받습니다. 이날은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구매하세요. 달이 뜨는 시간대라서 음의 기운이 흙을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촉촉한 흙에서 싹이 나듯이 재물의 싹이 돋아납니다. 세 번째 황금 날짜는 양력 2월 13일입니다. 음력으로는 정월 16일입니다. 이날은 축일이라고 해서 소띠의 날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생일 같은 날입니다. 자기 띠의 날에 복권을 사면 하늘이 특별히 도와줍니다. 오후 2시 정각에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2라는 숫자는 땅을 의미하고 소띠와 잘 맞는 숫자입니다. 네 번째 황금 날짜는 양력 2월 20일입니다. 음력으로는 정월 23일입니다. 이날은 사일이라고 해서 뱀띠의 날입니다. 뱀띠는 소띠의 삼합입니다. 사유축 삼합이라고 해서 뱀띠와 닭띠와 소띠가 만나면 최강의 팀이 됩니다. 비록 뱀띠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뱀띠의 날에 복권을 사면 그 기운을 받습니다.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가 좋습니다. 다섯 번째 황금 날짜는 양력 2월 25일입니다. 음력으로는 정월 28일입니다. 정월 마지막 무렵이라서 묵은 달을 정리하고 새 달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이때 복권을 사면 묵은 가난을 보내고 새 재물을 맞이하는 상징이 됩니다.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구매하세요. 여섯 번째 황금 날짜는 양력 2월 28일입니다. 음력으로는 2월 2일입니다. 2월 초하루 무렵이라서 새 달의 기운이 완전히 시작됩니다. 이날은 오전 10시에서 낮 12시 사이가 좋습니다.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간대라서 양의 기운이 흙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이제 숫자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띠는 2와 5와 8의 숫자가 특히 좋습니다. 2는 땅을 오는 중심을 파는 토 기운의 완성을 뜻합니다. 로또 번호를 고르실 때 이 숫자들을 포함하세요. 예를 들어 2번, 5번, 8번, 12번, 15번, 18번, 22번, 25번, 28번 같은 숫자들입니다. 그리고 토생금이라고 했죠. 금과 관련된 숫자인 4와 9도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날짜도 있습니다. 양력 2월 19일, 음력 정월 22일은 절대 피하세요. 이날은 미일이라고 해서 양띠의 날입니다. 충미충이라고 해서 소띠와 양띠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관계입니다. 이날 복권을 사면 오히려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대는 피하세요. 토 기운이 약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왜 집 안의 중앙이 소띠에게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 중앙은 무극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기운의 중심입니다. 동서남북의 기운이 모두 중앙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중앙은 토 기운을 담당합니다. 소띠는 흙의 띠입니다. 집 안의 중앙을 제대로 정리하면 여러분의 재물 기운이 폭발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집의 중앙이 어딘지 확인해 보세요. 거실 한가운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거실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 중앙 부분을 한번 보세요. 혹시 어질러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화분이나 물건이 너무 많이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로 그게 여러분 돈이 안 모이는 이유입니다. 중앙은 최대한 비워두는 게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넓은 마당처럼 만드는 겁니다. 땅이 넓어야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듯이 중앙이 넓어야 재물이 크게 쌓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텅 비우라는 건 아닙니다. 적절한 물건을 배치하면 재물 기운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제 중앙에 꼭 두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란색 소품을 하나 두세요. 노란색은 흙의 색깔입니다.
쉽게 말해서 땅의 색입니다. 노란색 쿠션이나 노란색 러그나 노란색 장식품 뭐든 좋습니다. 크기는 손바닥보다 조금 큰 정도면 됩니다. 너무 작으면 기운이 약하고 너무 크면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노란색 물건을 중앙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흙의 기운이 집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쉽게 말해서 집 안에 안정감과 풍요로움이 가득 차는 겁니다. 특히 2026년 병원년은 불의 해라서 노란색이 더 중요합니다. 화생토라고 했죠. 불이 흙을 만드는데 노란색이 그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둘째, 도자기를 하나 두세요. 도자기는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쉽게 말해서 흙의 정수입니다. 비싼 도자기일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 있는 예쁜 사기 그릇이나 머그컵이면 됩니다. 이것을 중앙 테이블 위에 놓으세요. 높이는 바닥에서 40cm에서 60cm 사이가 좋습니다. 낮은 테이블 위가 적당합니다. 그 도자기 안에 무엇을 담을까요? 아무것도 담지 않아도 됩니다. 빈 그릇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빈 그릇은 채워질 준비가 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물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두는 겁니다. 다만 일주일에 한 번은 깨끗이 닦아주세요. 먼지가 쌓이면 재물도 막힙니다. 이제 절대 중앙에 두면 안 되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화분을 중앙에 두지 마세요. 화분은 목 기운입니다. 나무가 흙의 기운을 빨아먹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무가 땅의 영양분을 흡수하듯이 여러분의 재물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화분은 동쪽이나 남동쪽에 두세요. 중앙은 절대 안 됩니다. 둘째, 물과 관련된 물건을 중앙에 두지 마세요. 어항이나 분수나 물그림 같은 것들입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흙이 질척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진흙탕이 되는 겁니다. 진흙탕에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물도 자랄 수 없습니다. 물 관련 물건은 북쪽에 두세요. 셋째, 날카로운 물건을 중앙에 두지 마세요. 가위나 칼이나 뾰족한 장식품 같은 것들입니다. 날카로운 것은 금 기운인데 너무 강한 금 기운은 흙을 파헤칩니다. 쉽게 말해서 삽으로 땅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재물의 기반이 무너지는 겁니다. 넷째, 쓰레기통을 중앙에 두지 마세요. 중앙은 집의 심장입니다. 심장 자리에 쓰레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 집안의 기운이 썩습니다. 쓰레기통은 현관 근처나 화장실에 두세요. 청소는 어떻게 할까요? 매일 한번 쓸고 닦으세요. 중앙은 집에서 가장 깨끗해야 하는 곳입니다. 먼지 하나 남기지 마세요. 닦을 때는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닦으세요. 중심에서 사방으로 기운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닦으면서 마음속으로 재물이 사방에서 모여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죠? 10분이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어요. 지금 당장 거실 중앙으로 가서 정리하세요. 한 달 후면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돈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에 어떤 띠와 만나야 재물운이 상승하는지, 그리고 어떤 띠는 피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운을 좌우합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잘 자라듯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재물도 잘 자랍니다. 첫 번째, 최고의 귀인 띠는 쥐띠입니다. 자축육합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쥐띠와 소띠는 1대1로 딱 맞는 짝꿍 같은 관계입니다. 찰떡궁합입니다. 쥐띠는 물의 띠이고 소띠는 흙의 띠입니다. 물과 흙이 만나면 진흙이 됩니다. 진흙은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물의 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2월 중에 쥐띠 친구나 가족을 꼭 만나세요. 같이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재물 기운이 올라갑니다. 특히 양력 2월 7일과 2월 19일과 3월 3일이 쥐띠의 날입니다. 이날 쥐띠를 만나서 같이 복권을 사거나 재물 계획을 세우세요. 시너지가 엄청납니다. 사업 파트너로도 최고이고 투자 정보를 나누기에도 완벽한 조합입니다. 특히 쥐띠한테서 돈을 빌리거나 쥐띠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도 2월에는 좋습니다. 다른 띠들은 금전 거래를 조심하라고 하는데 쥐띠와 소띠는 예외입니다. 서로 도우면 둘 다 이익을 봅니다. 두 번째 귀인띠는 뱀띠와 닭띠입니다. 사유축 삼합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뱀띠와 닭띠와 소띠가 만나면 최강의 팀이 되는 겁니다. 이 세 띠가 만나면 금 기운이 완성됩니다. 토생금이라고 했죠. 흙에서 금이 나오는데 뱀띠와 닭띠가 그 금을 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뱀띠는 사화라고 해서 불의 기운입니다. 하지만 뱀은 땅속에 사는 동물입니다. 쉽게 말해서 땅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불입니다. 뱀띠를 만나면 소띠의 흙 기운이 활성화됩니다. 부동산 투자나 땅과 관련된 일을 상의하기 좋습니다. 양력 2월 20일이 뱀띠의 날입니다. 닭띠는 유금이라고 해서 금속의 기운입니다. 금은 재물을 직접 상징합니다. 닭띠를 만나면 소띠에게서 재물이 나옵니다. 특히 로또나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나누기 좋습니다. 양력 2월 9일과 2월 21일과 3월 5일이 닭띠의 날입니다. 이날 닭띠와 만나서 재테크 이야기를 나누세요. 만약 뱀띠와 닭띠와 소띠 3명이 함께 모일 수 있다면 최고입니다. 삼합의 완성입니다. 셋이 함께 복권을 사거나 투자 계획을 세우면 성공 확률이 급상승합니다. 쉽게 말해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아니라 10이 되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띠를 말씀드립니다. 양띠입니다. 충미충이라고 해서 소띠와 양띠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관계입니다. 둘 다 흙의 띠인데 왜 부딪힐까요? 소는 습토라고 해서 촉촉한 흙이고 양은 조토라고 해서 마른 흙입니다. 쉽게 말해서 진흙과 모래가 섞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2월에는 양띠와의 만남을 최대한 피하세요. 특히 금전거래는 절대 하지 마세요.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지도 마시고 같이 투자하지도 마세요. 자칫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양띠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기운이 서로 상극이라서 그렇습니다. 만약 직장 상사나 가족이라서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업무적으로만 대하세요.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마세요. 그리고 양띠를 만날 때는 몸에 노란색이나 갈색 옷을 입으세요. 흙의 색깔이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다. 호랑이띠도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형 목극토라고 해서 나무가 흙을 누릅니다. 직접적인 상극은 아니지만 소띠의 기운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월에 호랑이띠와 큰 계약이나 중요한 약속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어기면 아무리 좋은 날에 복권을 사도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충동적인 투자는 절대 피하세요. 소띠는 원래 신중한 성격입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2월에는 재물운이 좋다 보니까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하면 혹해서 덜컥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소띠의 강점은 안정입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가는 겁니다. 특히 나무와 관련된 사업은 조심하세요. 목재, 가구, 종이 같은 업종입니다. 목극토라고 해서 나무가 흙을 누릅니다. 쉽게 말해서 나무 뿌리가 땅을 파고들어 흙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런 쪽에 투자하면 손해를 볼 확률이 높습니다. 대신 금속이나 광물이나 부동산 관련 투자는 좋습니다. 둘째, 과도한 초록색을 피하세요. 초록색은 나무의 색깔입니다. 2월에 중요한 면접이나 계약이 있다면 초록색 옷은 입지 마세요. 대신 노란색이나 갈색이나 베이지색 같은 흙의 색깔을 입으세요. 아니면 흰색이나 금색이나 은색도 좋습니다. 금 기운이 소띠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검은색을 너무 많이 입지 마세요. 검은색은 물의 색깔입니다. 적당한 물은 흙을 촉촉하게 해서 좋지만 너무 많은 물은 흙을 질척하게 만듭니다. 검은색 한 가지 아이템 정도는 괜찮지만 온몸을 검은색으로 입는 건 피하세요. 셋째, 로또 번호를 고를 때 피해야 할 숫자 조합이 있습니다. 3과 6이 들어간 숫자는 가급적 피하세요. 3은 나무의 숫자이고 6은 물의 과도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번, 6번, 13번, 16번, 23번, 26번 같은 숫자들입니다. 물론 나쁜 숫자는 아니지만 소띠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대신 이 5, 8이 들어간 숫자를 선택하세요. 2는 땅, 5는 중심, 8은 안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토생금이니까 4와 9도 좋습니다. 4는 금의 시작, 9는 금의 완성입니다.
넷째,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띠는 소화기 개통을 조심해야 합니다. 위와 비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흙은 소화를 담당하는데 2026년 불의 해라서 흙이 너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보세요.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합니다. 거르지 마세요. 특히 아침을 꼭 드세요. 소띠는 아침 기운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땅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음식을 드세요. 찬 음식이나 차가운 물은 줄이세요. 흙이 차가워지면 딱딱해집니다. 다섯째, 2월 중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새벽 시간을 피하세요. 새벽은 목 기운이 강한 시간입니다. 나무가 자라는 시간입니다. 이때 중요한 계약을 하면 소띠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미시라고 해서 토 기운이 가장 강한 시간입니다. 여섯째, 집 안의 동쪽 벽에 무거운 가구를 두지 마세요. 동쪽은 목의 방향입니다. 여기에 무거운 걸 두면 나무가 흙을 더 세게 누릅니다. 동쪽은 최대한 가볍게 유지하세요. 대신 중앙과 서쪽을 튼튼하게 만드세요. 일곱째, 말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소띠는 원래 과묵한 편입니다. 그게 미덕입니다. 하지만 재물운이 좋아지면 들뜰 수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절대 안 됩니다. 쉬운 말에서 땅은 조용합니다. 시끄럽게 떠들지 않습니다. 묵묵히 재물을 쌓으세요. 남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복이 새어나갑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재물 풍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돈이 한 푼도 안 듭니다. 집에 있는 것들로 다 할 수 있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입춘 당일에 하는 의식입니다. 2026년 입춘은 양력 2월 4일입니다. 이날 정오 12시 정각에 이렇게 하세요. 거실 중앙에 서세요. 양손을 땅을 향해 내리고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발바닥으로 땅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아파트라도 상관없습니다. 땅은 아래에 있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3번 말하세요. 땅의 기운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재물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나는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3분간 서 있으세요. 그러면 입춘의 새로운 기운이 여러분 몸속에 각인됩니다. 두 번째는 집 안중앙을 완전히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거실 중앙으로 가세요. 중앙에 있는 모든 물건을 치워보세요. 테이블 하나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치우세요. 3개월 이상 안 쓴 물건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중앙은 집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막히면 온몸이 아프듯이 중앙이 막히면 재물이 막힙니다. 정리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쓸고 닦으세요. 중앙에서 사방으로 닦으세요. 기운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닦으면서 마음속으로 묵은 가난은 나가고 새 재물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창문을 10분간 활짝 열어두세요. 신선한 공기와 함께 새로운 복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는 노란색 천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노란색 손수건이나 노란색 천 조각을 준비하세요. 새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 있는 걸 쓰시면 됩니다. 크기는 손바닥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 천을 거실 중앙 테이블 밑에 깔아두세요. 왜 노란색 천일까요? 노란색은 흙의 색깔입니다. 땅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 천을 깔아두면 집 전체에 안정감이 퍼집니다. 쉽게 말해서 재물의 받침대를 만드는 겁니다. 든든한 받침대 위에 재물이 쌓이는 겁니다. 이 천은 한 달에 한 번 빨아서 햇볕에 말리세요. 햇볕이 천을 충전시켜 줍니다. 네 번째는 도자기 그릇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집에 있는 예쁜 사기 그릇을 하나 준비하세요. 크기는 밥그릇 정도면 됩니다. 이 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거실 중앙 테이블 위에 놓으세요. 그릇 안에는 아무것도 담지 마세요. 빈 그릇으로 두세요. 왜 빈 그릇일까요? 빈 그릇은 채워질 준비가 된 그릇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물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이 그릇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이 그릇에 재물이 가득 찬다. 일주일에 한 번 깨끗이 닦아주세요. 물로 헹구고 마른 천으로 닦으세요. 다섯 번째는 5,000원 지폐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준비하세요.
새 지폐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 지폐를 4번 접으세요. 작은 사각형이 되도록 접는 겁니다. 그리고 지갑 안쪽 깊은 곳에 넣어두세요. 왜 5,000원일까요? 5라는 숫자가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000원 지폐에는 율곡이 선생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학자의 기운이 재물을 안정시킵니다. 이 돈은 절대 쓰지 마세요. 평생 지갑에 넣고 다니세요. 재물의 씨앗이 되는 돈입니다. 6번째는 흙을 만지는 방법입니다. 가능하면 2월 중에 한 번은 흙을 만져보세요. 화분 흙도 괜찮고 공원 흙도 괜찮습니다. 맨손으로 흙을 만지면서 땅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솟띠는 땅의 띠입니다. 직접 흙을 만지면 여러분의 뿌리가 깊어집니다. 흙을 만지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땅처럼 든든하다. 재물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인다. 10분 정도 흙을 만지고 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 차분함이 재물을 부릅니다. 7번째는 하루 한 번 제자리에 앉는 습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거실 중앙 근처에 앉으세요. 5분이면 됩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으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땅처럼 묵묵히 있는 겁니다. 이것이 소띠의 명상법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기운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간단하죠? 이 방법들은 모두 우리 조상님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지혜입니다. 미신이 아니에요. 자연의 이치예요.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연도별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소띠라도 태어난 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1961년 신축생 소띠 여러분은 올해 66세이십니다. 여러분은 금 기운을 가지고 계십니다. 토생금이라고 해서 흙에서 금이 나옵니다. 2월은 여러분에게 금맥을 캐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땅속에 숨어있던 보물이 드러납니다. 부동산 처분을 고민하신다면 2월이 좋은 시기입니다. 또는 오래된 물건을 팔아도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폐와 기관지를 조심하세요. 특히 2월 12일에서 25일 사이가 황금기입니다. 1973년 개축생 소띠 여러분은 올해 54세이십니다. 여러분은 물 기운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과 흙이 만나면 진흙이 됩니다. 진흙은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2월은 여러분의 재물의 형태가 잡히는 시기입니다. 사업을 하신다면 새로운 계약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승진이나 이직 기회가 옵니다. 로또 당첨 확률도 높습니다. 건강은 신장과 방광을 조심하세요. 특히 2월 5일에서 18일 사이가 황금기입니다. 1985년 을축생 소띠 여러분은 올해 42세이십니다. 여러분은 목 기운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극토라고 해서 나무가 흙을 누르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2월은 입춘 이후라서 나무가 자라는 시기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나무 기운이 힘을 받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학업을 이어가기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교육이나 문화 쪽에서 기회가 옵니다. 건강은 간과 담을 조심하세요. 특히 2월 8일에서 28일 사이가 황금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2026년 2월은 소띠에게 재물이 차곡차곡 쌓이는 특별한 달입니다. 입춘 이후 땅의 기운이 깨어나면서 재물의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둘째, 로또 구매 황금 날짜는 양력 2월 5일, 12일, 13일, 20일, 25일과 28일입니다.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구매하세요. 셋째, 집 안중앙을 깨끗이 정리하고 노란색 소품과 도자기를 두세요. 화분과 물 관련 물건은 치우세요. 넷째, 귀인띠는 쥐띠, 뱀띠, 닭띠입니다. 이 띠들을 2월에 만나세요. 양띠는 피하세요. 다섯째, 노란색 천과 5,000원 지폐를 활용한 풍수법을 실천하세요. 여러분 평생을 성실하게 묵묵히 일만 하며 살아오셨습니다. 화려하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자기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허리띠 졸라매고 아껴 쓰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보상받을 차례입니다. 하늘은 여러분의 성실함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은 그 보상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그동안 땅속에 차곡차곡 쌓아둔 복이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복권도 사보세요. 중앙도 정리하시고
귀인띠도 만나세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이세요. 소띠는 천천히 가지만 멀리 갑니다. 그게 여러분의 강점입니다. 영상 끝나기 전에 댓글로 꼭 이렇게 써주세요. 소띠 재물복 받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2026년 2월 목돈 들어온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댓글로 선언하는 순간 그 에너지가 우주로 퍼져나갑니다. 저도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여러분의 재물운이 터지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적어주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재물복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2월 소띠 여러분 모두 큰 복 받으세요. 함께 잘 사는 게 복이잖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호랑이띠 2월 운세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